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할 글자 한의 구조와 뜻,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한이란 글자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떠오르는 태양이죠. 그렇죠? 밝아오는 아침. 그래서 밝고 힘찬 역동적인 아침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첫 번째 한국한, 아침한 는 성씨를 나타내며 어떤 중국에 있는 어떤 나라 이름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것은 우선 이것이 나뭇가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해가 뜰 때 산을 보면은 나뭇가지 사이로 해가 뜨면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해가 뜹니다. 그럴 때 살짝 물러가는 것이 이제 달이겠죠. 그게 아침이겠죠. 자, 그래서 아침에 뜨는 태양이 나뭇가지 사이로 빛나는 해 뜨는 아침을 뜻합니다. 아침을.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가죽이자인데, 우리가 이제 가죽을 세 가지로 분류해요. 생가죽. 지금 손으로 가죽을 벗기는 모양입니다. 양피, 돈피, 모피. 그리고 이 벗긴 가죽을 말리는 모양이에요. 잘 보니까. 그래서 좋게 바꾸죠. 그래서 가죽혁의 두 번째 뜻은 바꾸다. 개혁, 혁신, 혁명.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무드질에서 부드럽게 만든 가죽을 다룬 가죽이라 합니다. 이걸로 가죽끈을 만들기도 하고 가죽 옷을 만들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가죽이자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좀 까탈스러워요.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아보자는 것이죠. 자, 우선 소우자를 한번 길게 써보니까 소우자 같지 않습니까? 네, 소우자를 위에 쓸 때는 어떤 글자 위에 쓸 때는 여기 생략하고 여기 밑에다 글자를 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이 걷는 모양인데 우면 소를 끌고 사람이 먼저 앞서 나가는 모양에서 먼저선, 선구자, 선생님 할 때 쓰는 자죠. 그래서 소우자를 어떤 글자 위에 쓸 때는 이런 모양으로 바꿨습니다. 이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다른 것은 이제 비슷하게 이제 조금 변화를 좀 되니까. 근데 이 폰트에 여기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한번 만들고자 지금 주장하는데, 그 다음 또 소우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번에 제가 이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니은자를 그 다음에 써볼게요. 하나, 둘, 셋. 이러면 이게 이제 걷는 모양이다 해서 걸을 과가 돼요. 그래서 글자 밑부분에 씁니다. 이 걸을과는 조금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좀 보충을 해볼까요? 이 사람이 소를 데리고 일을 하는 한 해를 연이라 그럽니다. 일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연초, 연말, 송년회. 이 걸을과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죠. 자, 참고로 사람이 다리를 넓게 벌리면서 천천히 걷는 모양입니다. 큰 가시나 모자를 쓰고 더우니까 천천히 걷는 게 여름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천천히 걸을 때 변형자가 있는데 결국은 두 발로 춤을 추는 모양이죠. 우리가 그 산이나 언덕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요걸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덕이란 뜻인데 언덕. 우리가 전투에서 조금 유리하게 싸우려면 높은 곳에 자리를 잡으면 좋아요. 그러나 이제 지면은 내려와서 항복해야겠죠.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언덕 삼획으로 쓰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면은 천천히 걸어 내려와 항복하죠. 그래서 이 글자가 두 가지 음과 뜻이 있다는데
이렇게 연관성이 좀 있네요. 음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강, 항, 입모양이 비슷하죠. 뜻도 연관성이 있죠. 이렇게 걸을 과가 많이 쓰인다는 것이죠. 자, 소우는 위에 쓸 때는 이렇게 모양이 바뀌고 밑에 쪽에 위치할 때는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요것은 폰트가 있고 얘는 없는데 없지만은 뜻이 걷는다 뜻으로 같기 때문에 음은 괄호하고 이렇게 위 걸을 괄호해서 이 폰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한국한을 설명할 때 아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위 걸을과 입구 걸을과 이래야지만이 이 글자를 갖다가 누구나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자의 자음풀이를 해보면요. 자, 손은 가죽이 아주 무거워요. 한 20kg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이제 큰 다라에 넣고, 소가죽 넣고, 여기에 이제 염료를 부어요. 색깔을 좀 이제, 그죠? 빨간색으로 넣으면 빨간색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사람이 막 밟고 돌아다녀요.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그러면 이제 색도 좀 매길 수 있고, 좀 부드럽게 할 수 있겠죠. 이게 하나고, 또는 이제 이 부드러운 소가죽을 입은 사람이, 자, 이 네모는 성곽입니다. 입구는. 밖에서 보초가 이렇게 돌겠죠. 안에서도 돌겠죠. 그래서 이 다른 가죽 입자는 이렇게 이제 군인이라든가 성곽, 돈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자가 이 다른 가죽 위자가 들어가서 여러 글자가 만들어지는데, 글자 안에서는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다른 가죽처럼 부드러워야지 위대한 것이고, 지금 둘러싸고 있죠. 소가죽처럼. 둘레위, 시험, 범위, 포위 그러겠죠. 이것은 간다는 뜻인데, 아니 가죽 입은 군인이 명령을 어기고 다른 데 가면은 위법이죠. 위반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가죽줄도 있겠죠. 자, 요 두 자는 좀 더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지구를 갖다가 가로, 세로로 나눕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이 지구의 어디에 위치하는 걸 나타내려면 위도와 경도로 나타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구의 위치를 나타내는 가로선이 이제 위도가 되겠죠. 가로선으로 쭉 나눈 거니까. 경도는 이제 세로로 나눈 것을 경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로 그 100km를 갖다 1도로 보는 거예요. 서울은 이쯤에 있으니까 38선 밑에 있으니까 37도 됩니다. 그래서 한 3,700km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위쪽에 있으니까 북이 37도. 자, 경도의 기준은 여기에요. 적도가 위도가 기준이면 런던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동쪽으로 동경 한 127도 떨어져 있는 것이 서울의 좌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줄위라고 합니다. 자, 이자가 지킬 위 또는 돌 위자인데 이 행은 단이다. 보행 또는 돌다 뜻이 있어요. 돌다. 항상 제자리에 있어서 북박이 별이라고 하죠. 항상 항자. 그렇죠? 이걸 도는 것을 행성이라고 하잖아요. 태양을 도는 것을 수금지 하면 또 행성이라고 그러죠. 돈다는 뜻이 있죠. 또 이 행성을 도는 것을 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달이 지구의 위성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인공으로 만들어서 돌리면은 인공위성이고, 서울이 불가사리 모양인데, 이 삥 둘러도 도시가 있죠. 위성 도시라 하죠. 이건 이제 그 아침에 뜨는 해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열시, 해일, 이것도 뭐 부르는 그런 어떤 글자 이름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인소형 서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한에 하나 쓴 글자이기 때문에 하나 없으니까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게 해가 뜬다는 뜻의 해뜰과 우리 한국한을 대표하는 의미인 한이로 만들어 봤습니다. 보통 이 한국한, 나라 이름 한을 설명할 때 꼭 이 해돋을간을 가져와요. 저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없애야 되죠. 이 해돋을간은 줄기간자밖에 없어요. 쓸 일이. 제가 한이라고 한 것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이런 한이 들어가는 음이 많이 있어요. 특히 한국은 대표적이면서 나라 이름 한돈. 또 이 날개 한자는 자, 해가 뜨니까 기두자, 날개 깃을 펼치는 모양 아니에요. 그게 날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펼치듯이 또 날개 그 깃으로 먹물찍어서 글을 쓰잖아요. 또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을 날개 펼치는 것이 글이기 때문에 이 한이 글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숲에 모여 있는 거죠. 또는 한림학사 이러지 않습니까? 역사적 배경 볼까요? 자, 그 전에 신화라는 얘기와 설화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구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제우스, 포세이돈 이런 거 다 100% 만든 얘기죠.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에 어떤 뭐 당군 시대가 있었대요. 그 전에 또 무슨 뭐 시대가 있었겠죠. 근데 이것을 신화라고 해버리면은 아니죠. 역사가 다 만든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당군 설화라 그러는데 제가 배우기로는 일제강점기 때 당군 신화로 돼버린 거예요. 즉 나라의 정체성이나 뿌리를 갖다가 이제 없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당군 신화가 아닌 설화라고 해야 됩니다. 이 네이버나 지식인 이렇게 창에 쳐보면은 당군을 쳐보면 다 신화로 나와 있어요. 신화로 설명해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당군 설화라고 하자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벌써 이런 게 있잖아요. 조선사 편수에 뭐 일제가 만든 것이죠. 좋은 뜻인데 편수는 일제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때 다 이제 그 좋은 당군 시절 그전 그 시대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1910년 일제가 강제로 우리나라 조선을 합병한 이후로 맨 처음 한 일이 조선에 있는 역사책을 다 모아서 없애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이런 일을 ING 하고 있었죠. 예, 이때까지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가 사료가 거의 안 남은 거예요. 다 거의 다 없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다들 이제 하나 둘씩 찾아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환인이 뭐 하늘에 있고 그 아들이 땅에 내려와서 뭐 고미변화 웅룡과 결혼했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환인이 세운 나라가 있고 환국이 있고 그 뒤를 이어서 환웅 그 다음에 또 환웅의 그 아들인 당군이 조선을 세워서 우리 역사가 시작됐다고 봐야지 이걸 신화라 그래버리면 어때요? 우리 스스로가 이걸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없다는 거잖아요. 허구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당군 조선은 언제냐면은 그 중국의 요순 시대라고 있어요. 아주 뭐 가장 평화롭잖아요. 저는 중국이란 말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요순 시대라고 하고 싶어요. 아무튼 일단 요순은 훌륭한 요임금 순임금인데 전설상의 두 임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당군은 신화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당군 설화라고 해야지 우리도 존재감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요임금이 나타나고 나서 몇십 년 후에 당군 조선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당군 조선의 시작 전에는 나라가 없었나? 있었죠. 아까 있었잖아요. 환국. 그렇죠? 그렇게 보자는 것입니다. 이 요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 글자 모양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뭐 잘 보니까 어때요? 뭐 흙을 많이 싼 모양이에요. 사실 요순이 살았던 곳은 여기 황하 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순 때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면은 이 황하가 범람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제방을 싸가지고 그렇죠? 예, 이 범람을 맞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 흙을 싼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이게 그 자원풀이 중에 이쪽에 이제 여러 나라가 있었겠죠.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를 요임금이 다 이제 해서 이제 통합해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통합해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요임금이 이걸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 통합했겠어요. 좀 잔인하고 악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 역사가들은 요순 임금을 착하게 쓰지만 그 중에는 또 요순이 굉장히 잔인했다, 혹독했다 이렇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모양을 보세요. 이 요자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만약에 중국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훌륭한 요임금 왼쪽에 벌레층을 붙여가지고 아주 그 회충 요자거든요. 그죠? 회충, 요충, 십유장충 이렇게 이제 요충류를 만들지 않았겠죠. 즉 뭐냐면은 이 고조선 전에 동이족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화민명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어떤 세력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그죠? 나름대로 이제 세력을 형성하는 거죠. 그게 요임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적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 좀, 물이나 잘 막지, 또 이렇게 이제, 다른 부족들이 다 이제 깨부수고, 자기가 다스리니까 좀 안 좋게도 이렇게 쓰고 그런 거겠죠. 자, 아무튼 이건 좋은 뜻으로, 먹을 것이 높이 쌓였으니까 넉넉할 요, 풍요롭고, 손위로 높이 있는 것을 어때요? 따려면 꺾어야겠죠. 그럼 꺾이겠죠. 그래서 이 꺾일 요, 불요, 불급. 그래서 이런 자들, 안 좋은 자들이 요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자. 그러니까 들어가고 여러 자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왼쪽, 위쪽 어떤 글자를 붙여서. 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요임금이고 순임금이고 다 이 동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동의적이라는 것은 꼭 뭐 동쪽에만 가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쪽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다 아우러서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중국 사람도 되고 어쩌면 저쪽 위에 몽골 사람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조선 사람도 되고 그렇겠죠. 그러나 보통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문명권을 가지고 문자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자가 이제 또 이쪽에서 또 후대에 중국에서 또 많이 또 발전시켰죠. 예. 자, 우리가 그 아침을 나타내는 뜻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죠? 이거 아침단이죠. 아침단. 결국 이것도 아침이죠. 아침.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해 뜨는 나라에 세워진 그 나라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대한민국까지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예요. 이거 뭐 하늘나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 그러면 안 돼요. 네. 당군 앞에 있는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자, 당군이 조선을 세웠죠. 그 다음에 이제 당군을 이제 물리치고 이제 기자가 조선을 또 세웠죠. 그 다음에 기자를 물리치고 위마에 세웠는데, 국명이 다 똑같네요. 예. 뭐 이민족이면 바꿨을 텐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 동이족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특히 요 위쪽으로는 예, 사료가 없어요.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위만은 있죠. 위만이 연나라 사람이라는데 사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실 위만도 동이족이라고 보고 우리나라하고 아주 연관이 깊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명도 그대로 쓰고 관직명도 똑같이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기자 조선의 마지막 왕이 준왕인데 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이 뭐 기씨라 해서 기준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역사적인 여러 자료를 보니까는 한씨가 유력해. 한씨. 그래서 한준이에요. 한준. 한준. 그리고 이 고조선이 뭐 이때는 뭐 범위가 이 정도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BC 2000년, 3000년 전에는 고조선이 어때요?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넓었다는 것이죠. 근데 점점 축소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위만한테 밀린 준왕이 배 타고 이렇게 와서 이쪽에 아무래도 이제 철기 문화를 가졌고 부하를 데리고 와서 이쪽에 조금 약한 어떤 이제 정치 집단 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환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한, 변한, 진한이 되는 요 3한을 이제 만들죠. 그래서 또 이쪽에서는 망했으니까 여러 유민들이 내려왔는데 이때 내려온 유민들을 한이라고 불렀답니다. 한이라고. 자, 그래서 요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이 좀 밑에 있는 작은 마한, 진한, 변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897년 고종이 황제 나라를 만들면서 나라의 이름을 질 때 이 한을 쓴 이유는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큰 고조선, 이 사만이 있기 전에 이쪽에 이 전체를 말하는 마한, 만주 쪽을 말하는 진안, 이쪽을 말하는 번안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축소돼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고종이 말한 그 대한 제국의 그 한은 사실 이 큰 고조선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옛날에 한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또 이제 그 어떤 우리 그 한이 중국의 나라 한과 어떻게 다르고 연관성 있는가를 할 수 있겠죠. 자, 요순 시대를 지나서 물을 잘 다스는 우라는 사람이 하나라를 세웁니다. 네, 하나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 은나라까지는 사실은 동이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중국 역사는 주나라부터 보는 겁니다. 주나라부터. 자, 주나라가 세워지고 주나라가 좀 약해졌을 때 이제 여러 조그만 나라들이 막 우호죽순처럼 생겨요. 그러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대개국이 그 시대를 춘추 시대라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7개 나라로 압축되어서 본격적으로 7개국이 싸운 것을 전국시대라 그럽니다. 참고로 제가 그 여러 지도를 참고해서 나라를 했는데 우측에 3개, 좌측에 4개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4개, 3개, 즉 전국시대는 403년부터 시작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이 한이 이때 생기거든요. 403년. 즉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는 원래가 한 덩어리였어요.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갈라져서 조씨가 세우고 위씨가 세우고 한씨가 세웁니다. 그러면 한씨가 왜 이렇게 가장 그 어쩌면 저 밑에 아주 덩치 크고 큰 나라, 위험 있는 나라, 위험한 나라 옆에 세우냐? 힘이 없었으니까 세웠겠죠. 이 나라 중에서도. 그리고 한씨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흩어져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못 온 사람들은 어때요? 이쪽으로도 건너갔겠죠. 예, 그래서 어쩌면 연나라에도 한씨가 살고 나중에 또 어떻습니까? 그 연나라 사람들 중에서 또 이렇게 또 한씨들이 많이 조선이로도 왔겠죠. 제가 이제 인도 지도를 잠깐 그려볼까요?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인도가 이제 옛날에 그 영국이 이제 영국 식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수의 이슬람이 있고 다수의 힌두교가 있었잖아요. 근데 영국이 그냥 1947년 그냥 별 수습도 안 하고 그냥 쑥 빠져버립니다. 예. 이제 뭐 돈 되지도 않고 하니까 빠졌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이슬람하고 힌두교 사람들하고 아주 막 서로 죽이고 난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가적은 이슬람이 이쪽으로 가서 세운 게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은 서로 처음에는 두 군데 나라가 두 군데로 세워져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슬람 교도들은 이쪽까지 못 가니까 가다가 중간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아무튼 파키스탄이 이게 두 개예요, 두 개. 이게 하나의 파키스탄인데 나눠져 있어요, 지역적으로. 그러다 나중에 이쪽이 이제 분리 독립해서 방글라데시가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한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나라가 형성됐지만 여기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많은 지역으로 흩어졌겠죠. 이런 것이 이제 어찌 보면 우리 한의 어떤 원리로 보는데 그렇다고 이게 뭐 완전히 뭐 한족이냐 중국족이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옛날에는 이쪽이 대부분 그 동이족이라는 것은 동쪽 해안가를 다 이렇게 문명권에 사는 족을 동이족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이족은 나중에 이제 중국 사람이 동이족이 중국 사람이 되기도 하고 조선 사람이 되기도 하고 몽골 사람이 되기도 했겠죠.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동이족들이 또 문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은 여기 한이고 또 이쪽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건너온 것이 한성을 가진 사람들이 또 우리 한이 되는 거겠죠. 자, 춘추 시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춘추. 이 춘추라는 것은 공자가 이제 역사책을 씁니다. 공자는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봤어요. 보고 들은 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역사를 쓸까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그 주나라가 굉장히 그 중국의 그 거의 뿌리라고 보면 될 수 있는데
주나라는 언제 세워졌냐면 여기 글씨가 써 있어요. 11세기 BC. 또 있어요. BC 11세기에 세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한 400년 지나다 보니까 힘이 이제 약해졌겠죠.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오랑캐가 이제 막 쳐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수도까지, 호경까지 이제 점령을 당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내륙 더 이쪽으로, 동쪽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때 수도 이름은 나급인데 지금 낙양이라니까 낙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BC 770년이에요. 이때 이 시점을 기점으로 공자는 이제 역사책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춘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옮기면서 힘이 약한 주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주나라 주위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100여 개 나라들이 막 그냥 우후죽순처럼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춘추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춘추 770년 이거 안 외워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아까 403도 안 외워져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77 맞다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깨끗하고 단정하면 야무지고 안정되다. 근데 나라가 이제 기울기 시작하니까 773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야무짐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천도하고 이제 춘추 시대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73이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개와 3개, 7개 나라가 싸우는 것이 전국시대 아니었습니까? 자,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전국시대를 전국칠웅시대라고 합니다. 칠웅, 수커둥, 클룽, 셀룽. 세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말씀드렸듯이 주나라가 약해지면서 춘추 시대를 거쳐서 7개로 압축돼 가지고 이렇게 4개, 3개가 싸우는 403 시대부터 춘추가 되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는 한 덩어리였는데 갈라져 나왔다 그랬죠. 갈라져 나올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할 수 있겠죠. 옮길 수 있겠죠. 또는 맨 처음에 이 진나라가 한나라부터 먼저 먹어치웁니다. 그 다음 차례대로 나라를 먹어치우다 마지막에 제 나라를 먹어치움으로써 통일국가를 만들죠. 통일국가를.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역사를 보면 역사 내용도 없어요. 잘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유서가 깊은 성씨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시작된지를 잘 몰라요.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저도 성이 조씨입니다. 저희 족보를 보면은 고려시대가 시조예요. 그래서 이 조나라도 이제 결국은 진나라한테 망할 거 아닙니까? 진나라가 뭐 살짝 망가뜨리겠습니까? 보이는 대로 다 죽이고 없애겠죠. 다 수를 줄여야지 자기네들도 안심되니까. 그러니까 아뜨거라고 막 도망가서 이제 뭘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요동반도 해갖고 넘어서 뭐 조선까지도 오겠죠. 그게 이제 그 많이 알려진 보편적인 그 이동 그 역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정리해 볼게. 자, 주나라는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다운 사이징이 돼가면서 이렇게 오죠. 그래서 이제 주나라는 조그매지면서 한 100개 나라가 싸우는 것이 이제 춘추고 7개로 압축된 것이 전국이고 그래서 소국 100여 개 소국이 춘추고 7개국이 어때요? 4037이니까 이게 전국이다 이거죠. 결론 춘추 7참이 없어서 시작한 거고 어때요? 전국 한이라고 쓰게 된 배경은 어때요? 만주를 거쳐 한반도에 정착했죠. 특히 한준왕이 남으로 오면서 한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족, 사만, 뭐 대한제국의 뒤를 이은 대한민국이 된 것이죠. 그 복잡해 보이지만은 나라 이름 한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 이제 중국이 이렇게 여기 요동반도가 조금 있고 그렇죠? 이렇게 산둥반도가 쏙 들어와서 여기 중국이 되고 이제 아무튼 이렇게 크게 옛날에 이제 동이족이 다 들었잖아요. 이때는 해가 어디서 뜨는 거예요? 그쵸? 이거 어디서 뜨는 거죠? 산에서 뜨는 거죠. 산에서. 그래서 나뭇가지 아니에요.
해가 나뭇가지 사이로 뜨면서 바짝바짝 빛나는 방대한 영토를 가졌던 그런 이제 옛날 우리 동이족의 그 어쩜 고조선의 그런 그 글자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열심히 이제 돌아다니면서 걸을 거야 일한다는 뜻이잖아요. 현 그 한반도를 봤을 때는 이제 그 우리가 대륙의 가장 동쪽에 있기 때문에 해 뜨는 그죠 동방에 아주 열심히 일하는 역동적인 나라라고 풀이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마치면서 저는 우리 한국한을 나타내는 이 글자의 왼쪽에 이것을 한이라고 일단은 해 뜬다는 건 다 아는 거고 일단은 이렇게 발음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폰트를 하나 만들고 이것도 걷는다는 뜻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과라고 일단 발음을 넣어서 폰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어린 학생들도 어떤 자부심도 가지고 애착도 가지면서 컴퓨터로 딱 이 한을 치면 이 글자를 찾아 쓸 수 있으니까 글자를 마음대로 이렇게 또 쪼개거나 붙이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폰트 만드시는 분들에게 이런 것을 한번 잠깐 좀 한번 잘 살펴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요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음악과 함께 진행할 테니 잠깐 한번 복습 시청을 해 보시도록 하시죠.